예, 김성교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김성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최근 특검팀에서 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특검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제가 가족과 국민을 버리고 그간 살아온 제 모든 것을 버려가며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당혹스럽고 황당한 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습니다. 이름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였을 뿐 정작 양평 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양평 국민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논쟁과 정쟁으로 양평 국민의 오랜 염원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단된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느끼며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왔을 뿐입니다. 이에 저의 양평 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권도 특검의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재판을 통해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특검팀에 요구합니다. 제발 저를 불러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 내야 할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경찰, 검찰, 그리고 특검을 비롯해 어느 한 곳의 조사도 없이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에 경고합니다. 출국 금지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곧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김준영입니다. 저는 지난해 계속 우크라이나 파병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국정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서 하차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파병 그리고 무기 제공에 여러 가지 업무들과 실행들을 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상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횟수가 무려 127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유엔이 허락한 평화유지군과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라면 군인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병 불가입니다. 그런데 마치 EU 또는 나토를 방문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작년 한 해만 127회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또 심각합니다.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군사 장비를 제공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외환죄와 관련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단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기자회견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님이십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상범 씨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했습니다. 농락했습니다. 윤석열 그는 내란 수괴가 아닙니다. 윤석열 그는 내란 외환 수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군사 장비를 지원하고 국가안보를 농단한 윤석열 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원조 계약서 원본을 조속히 공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도 부족한 우리 군사 장비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무상 양도, 무상 원조된 충격적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해당 장비 모두 우리 국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장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국토방위를 위해 국군의 우선 보급 및 전력화되어야 하는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했던 정권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퍼준 것입니다. 군수품 관리법 제14조 군수품 대여 조항을 보면 국방장관은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윤석열 정권 당시 17종 장비 모두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장애물 개척 전차는 기동군단의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2027년에 보급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핵심 장비를 포함해 다양한 군사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무상 대여 계약서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 조항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은 대여 계약이지만 반납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실상은 무상 양도, 무상 원조인 것입니다. 권한없는 안보실에서 국가재산을 몰래 빼돌린 위장 계약이었습니다. 실제 국방부에서도 우리 장비의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을 인정했고 계약된 장비 모두 이미 불용 및 재산 삭감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반납받을 계획은 없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윤 전 정권과 안보실 관련자들은 국가안보는 뒤로 하고 국민 몰래 법 위에 서서 300억 상당의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퍼준 것입니다.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회 통제권을 우회하고 법적 절차를 조작한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비공개 회의실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상 양도를 계획하였으나 군수품관리법 제13조와 15조의 양도 조건인 군수품에 대한 불용 처리 절차 해결이 불가하니 무상 대여를 통해 위장 계약을 설계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인도적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국가 차원의 모든 결정은 법률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에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보충되지 못한 우리 장비에 대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방부는 답했습니다. 5,100 프로그램 정책 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을 통해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에 퍼준 300억 원의 군사 장비를 다시금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군 창설 이래 교전 및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군사 장비 대여는 최초였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동맹국을 제외하고 전쟁 및 분쟁 중인 국가에는 그 어떠한 군사 장비 원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반환 면제 조항까지 추가하며 위장 계약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군의 창설 이래 최초의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정권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무상 원조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법치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방과 안보의 최후 보루는 법과 상식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국군 장비를 함부로 빼돌리고 법을 우회한 윤석열 전 정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진 것은 아닐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방위 위원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여당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원 당규들을 복구시키면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정당, 대중정당, 전국정당의 길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정당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도덕과 책임을 알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이야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V제로 김건희는요? 특검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참 올해도 다시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입니다. 66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는 구속의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꼼꼼하게 적시했다고 합니다. 한때 대통령 자리를 꿰찼던 내란 수괴에 그야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혐의들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그간 체포영장 저지 관련하여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로 책임을 돌렸던 내란 수괴의 최측근 신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조차 윤석열의 지시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란 수괴의 탈옥을 방조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법원이 똑같은 의도적 만행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구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요? V1 윤석열도 구속 직전인데 그 위로 불렸던 V0 김건희는요? 본인의 이름이 떡하니 적시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나머지 두 특검과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히 새 특검의 교집합, 정중앙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1분 1초가 증거인멸의 시간일 것입니다. 국정농단 V0 김건희 또한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회 사무처 인사로 새로 공보기획관으로 오게 된 윤동준 국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에 국회 사랑제에서 재헌 유족회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땀실 린룽 인도네시아 상원 부의장을 만나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방위, 산자중기위,
농해수위, 국방위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참고로 7월 14일과 17일에 인사청문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더불어서 주요 법안을 심사합니다. 법사위는 수요일 오후 2시에 검찰개혁 관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교육위에서는 목요일 오전 10시 리박스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추경호 한 오스트리아 의원 친서협회장, 그다음에 김성원 한 필리핀 의원 친서협회장이 각각 대사 면담과 임임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의회 정기 교류 체제 중국 방문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는 총 29건입니다. 대표적인 주제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또한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29건이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국회 사무처 행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토요일부터 7월 16일간 4박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대한민국 국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합니다. 한국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장님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린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차차 인사드리고 취재하실 때 어려움이 없는지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입니다. 심지어 민생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325만 부산 시민께 물어보기는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부 발목 잡기야만 혈안이 되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시민이나 지역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고약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두고 시중에 돈을 풀어놓고 물가를 걱정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불 끄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폄훼했습니다. 물가를 자극할까봐 절벽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나몰라라 하며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물가를 이렇게 올려놓은 장본인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고 매도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민생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데도 손 놓고 구경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펼수록 국민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드러날 뿐입니다. 민생 회복도 지역 균형 발전도 마다하고 오직 당리당략만 따지는 국민의힘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이해한다면 트집 그만 잡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국민의힘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21g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감사를 조작 축소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사인 21g은 면허도 없이 대통령 간접 중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공사 역시 선공사 후 승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g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 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결과 보고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만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관련 사안을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고,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참모에게 문자 보고를 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치 표적 감사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감사원이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대신 청소해주는 해결사를 자처하다니 감사원을 흥신소로 여긴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21g 특혜와 감사원 은폐 정황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조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증가된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추경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협의와 설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고 19조 8천억이라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1%로 상승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선전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심지어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국방비 905억 원까지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삭감은 우리 군의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상당 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추가 도입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를 희생한 예산은 특활비와 소비 쿠폰에 사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시즌2입니까?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특활비만 끼워넣은 것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적 소비 쿠폰에 국비 보조율을 90%까지 올렸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비 보조율을 90%로 올렸지만 나머지 10%를 부담하기 위해 대다수 지자체는 빚을 내서 소비 쿠폰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시 미래 세대의 빚을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번 국방비 예산 삭감 절차 역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삭감한 건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정식적으로 심의되지 않았고 국방위 전체위에서도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국회 상임위 기능과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과 국방부조차 삭감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밀작전 수행하듯 국방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내외 안보 정세는 심각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이어 재래식 전력 현대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 파병된 북한군은 실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추가 불법 파병까지 러시아에 약속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확대되고 있고 대만 해협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관철시켰고 이제 그 대상을 아시아 동맹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말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강한 국방이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안보와 국방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안보, 국방 파괴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차렷.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홍종민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는 양부현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입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양부현입니다. 저 양부현은 10대 시절부터 경기도에서 성장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37년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일군 세상임을 잊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큰아이가 어렸을 때 발달장애아동 주말학교를 운영하며 차이가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되는 세상을 절실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을에서 4.16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또 시민단체 부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이 우선시되는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의 활동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제 삶에 중요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좀 더 행복한 내일,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소한 실천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주부인 저에게 2024년 12월 3일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근간이 위협받는 사태를 마주하며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우리가 양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섭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극우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안전한 노동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부터 극우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당 소속의 국민의 대표자들 중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내란 괴수를 지지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12.3 내란 부역자 명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정당들과 더욱 두텁게 연대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내란을 옹호했던 이들 중 단 한 명도 경기도 의원이나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김동연 지사의 꾸준한 기본소득 비판과 기회소득 주장에 대하여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전임 이재명 도지사의 성과를 이어받아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의 논의와 제도가 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바를 경기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주민배당을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일당 100 개인 대표와 같은 일당 100 경기도의원, 기초의원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선된 직후 임기가 시작되면 전략지역구를 확정하고 당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도민과 함께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도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전국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우리 경기도민이 결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이 안전한 경기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한 정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노동안전위원회와 연계하여 노동현장 간담회, 노동정책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실질 임금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노동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경기 RE100을 비롯한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특정 부문, 또 계층 등의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후정의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전면적인 구조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후대기 위흥 포럼, 캠페인,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경기도당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를 선정하고 강화하며 점차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각 권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당원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잇고 당원과 경기도민을 연결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의 약 4분의 1, 1,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기본소득,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기본소득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중심에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이 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양부현, 국민 주권자의 부름을 따르는 정치, 모든 국민의 존엄이 실현되는 정치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며 내일 똑같은 시간인 오후 1시와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우리기술 주가 조작 관련 논평 브리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반드시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연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수사입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의원이 구체적인 계좌와 연루자 이름까지 제시하며 공론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가짜뉴스로 몰며 거꾸로 고발했고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 나아가 수사 포기였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수사기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세 사건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저지른 직무유기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 또한 묻기를 바랍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가족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특검이 용역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사익 추구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노선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의 방향이
영부인 가족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윤석열 부부와 가족들의 사익을 위해 기형적으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 정책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국정농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가족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 학부모연합 우리 박은희 대표님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은희 대표님 한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성혁명 교육 반대 학부모연합 운영위원인 박은희입니다. 성혁명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전국의 학부모들이 너무나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제2에듀 전남 학부모연합 부대표이신 남동명 부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학부모들은 성평등 가족부를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또한 새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존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용어의 개념적 차이입니다.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와 제11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법적, 사회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남자와 여자인 성의 기존 개념을 부정하고 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가르치고 성적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성을 모두 인정하자는 방향입니다. 둘째, 정책적 혼란과 헌법 위배가 우려됩니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수의 법률가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셋째, 의학적 보건적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국제보건기구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A형 간염, 이질, 항문암, 대장균 감염, 임질, 에이즈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역시 에이즈 예방 정책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 추세와의 차이입니다. 유엔과 일부 서부 국가는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 도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우려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 법적 인정, 교육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 혼인, 가족제도가 보호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 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혁명 교육 반대 학부모 연합, 제2에듀 전남 학부모 연합, 전남 학부모 단체 연합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이 자리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발언을 해주실 제2에듀 전남 학부모연합 대표이신 양명희 대표님, 네, 다음 순천 지부장님이신 전현빈 지부장님, 네, 다음 무안 지부장이신 제갈윤미 지부장님, 네, 다음은 성혁명교육 반대 학부모연합 회원이신 박미경님, 다음은 자유인권 국민실천행동 학부모 대표이신 김은혜 대표님, 네, 다음은 가정과 자녀 수호협회 대표 정재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이번에는 제2에듀 전남 학부모연합 대표이신 양맹희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학부모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뜻이 되는 용어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인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젠더평등, 즉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규정되는 성별 역할, 정체성, 표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사회적 모든 성에 차별 없는 대우를 의미하므로 여성과 여성의 결혼, 남성과 남성의 출산도 평등하게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지난 수년간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에서 성혁명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과서 발행 출판사를 찾아가고 학교들의 공문을 보내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수고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혁명 용어들 중에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중심 용어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여 성전환과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할 것을 고시하였습니다. 국가 최고 교육 결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젠더와 소수자 개념을 포괄하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과도하고 외설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학교 현장에 보내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여가부 폐지의 논의까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젠더의 개념을 포함한 성평등 가족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법 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일에는 경준선후가 있다. 무겁고 급한 것부터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돌파해야 하는 무겁고도 급한 국정과제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 인구 감소, 국가 소멸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고급 교육으로 애지중지 키우느라 자녀 교육비는 터무니없이 높아져 버렸고 그렇게 키우지 못할 바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살겠다고 가족 수당을 요구하는 페팸족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균열이 가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가정과 결혼, 임신과 출산을 꿈꾸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성평등은 없습니다. 양성평등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때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던 지금은 실패한 이론입니다. 1년 4개월의 공백을 깨고 새로이 지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부처의 개편을 주십시오. 새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양성평등에 근거한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을 계속 제시하여 주십시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학부모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 성평등 교육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서를 많이 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초, 중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공공도서관에 보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코너에까지 동성애 옹호 도서와 음란물 같은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서가 초, 중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음란물 같은 도서가 도서관의 어린이 코너에 비치되게 한 원흉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도부터 여가부에서 유초등생에게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긍정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라며 나다움 어린이책 목록을 만들어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200여 권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음란물 같은 책이 수십 권이 넘습니다. 이런 책들을 정부 기관인 여가부가 추천을 하니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코너에 나다움 책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책들까지 비치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도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식기를 손으로 자꾸 만져보라고 해서 중독되도록 유도한다거나 성관계하는 방법을 시각적 자료로 적나라하게 가르쳐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대표적인 조기 성애화 교육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기 성애화는 성중독, 가정 파괴, 자살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찍이 이런 교육을 해왔던 다른 나라의 학부모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전국의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이런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여가부를 오히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자녀 망치는 사업을 해왔던 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여가부인데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혁명 교육, 성오염 교육이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담 어린이 책과 같은 내용의 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님들께서 그 나담 어린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나 민망하지만 살펴보시고 이런 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유튜브 동생에게 동성애 미화하는 나담 어린이 책 추천했던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유튜브 동생에게 포르노 같은 나담 어린이 책 추천했던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를 반대하는 전국의 7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 토요일 12일 3시에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방에서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위니아전자 파산 결정 규탄, 정부가 나서서 체불임금 문제 해결하라. 서울회생법원이 위니아전자의 회생 절차 재신청을 기각하며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남은 30여 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통보받았고 600억 원에 넘는 체불임금 중 절반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형식적 절차를 우선하며 파산으로 확정된 위니아전자는 회생의 기회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조와 국회의원, 시민들이 탄원서를 통해 강력하게 회생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1,200억 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한 박영호 회장은 고작 4년형을 선고받았고 매각된 자산 대부분은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위니아전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은 2조 원을 넘겼고 2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대지지급금 제도로 땜질만 할 뿐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 회수 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회생이 단지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과 존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자산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오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방송 3법 대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원회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방송 3법 대안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입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유 없는 숫자 노름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이들이 추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각각 3명, 2명인지에 대한 어떤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당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곧 공포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에까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편성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제작, 보도, 편성 전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러한 계약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공영방송을 장악해 언론과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밀실 졸속 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십시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방송 3법 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황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론 반발을 우려해서 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이 말리는 신우이 역할을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까? 방송 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할 이번 방송 3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